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이 완전히 재개가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지침이 의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팬데믹 기간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재정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 팬데믹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중에 의외인 것이 있는데 바로 케첩입니다. 왜 케첩이 부족해지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이 학교로 등교할 날이 멀지가 않았네요. 네, 올 가을 학기부터는 네. 학생들이 다 완전히 등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오는 6월 15일까지는 완전한 경제 재개방을 이뤄서 이전처럼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힌 내용 이미 어제부터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네. 그와 함께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초, 중, 고등학교의 리오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킨더가든부터 12학년생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가을이라고만 이제 나왔는데 사실 아무래도 가을 학기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어떤 학교들은 이제 리오픈해서 학생들이 일부 등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부 학생은 학교 등교해서 교실에서 수업받고 또 다른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받고 이런 식이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지 않은 곳들도 많고요.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제각기 다른데 가을에 등교한다는 건 초, 중, 고등학생 다 해당하는 거고 네. 또 풀타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등교를 일주일에 5번, 5일 하니까 그 닷새 동안 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팬데믹 이전과 같은 그런 학교 풍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로 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면 가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고가 아니라 네. 의무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다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필요하다면 다른 추가적인 방법을 간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학교 대면 수업을 완전히 재개하는 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게 주지사 원한다고 해도 주의회와 합의를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각 교육부의 교원 노조가 반발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상당히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대면 수업 받는데 어떠한 방해물도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힌다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학교를 가야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미국인들 가운데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재정비한 주민들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진행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건 그 전체 미국인들을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재정 상황이 그래도 좀 넉넉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25살 이상 성인들 가운데는 투자 자산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그리고 18살에서 25살 사이는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더니 전체 46%가 지난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뭐 팬데믹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비하는 건 하겠는 거겠습니다만은 재정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예요? 세대 불문하고 어허. 지난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허. 그 재정적 성공에 있어서 눈에 띄는 위험들 어허. 여러 존재한다라고 일단 어허. 답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전체 62%는 불경기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5%는 시장의 변동성을 걱정했고요. 네. 또 절반가량은 그 의료 비용 상승이 우려스럽다라고 어허. 답했고 44%가
이 글로벌 보건 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응답자들이 그래도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는 자신들의 인생 초반 이 재정 단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84%가요, 자신의 부모들보다 더 빨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목표에 이미 달성했다고 답했고요. 네. 또 과반인 53%는 5개나 그 이상 재정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편인 것 글쎄 같습니다. 말이에요. 이 재정 목표라는 게 좀 광범위한데 어떤 걸 뜻하는 건지 나왔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은퇴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고 그 밖에도 이제 뭐 investment account, 투자용 그런 계좌를 열었다는 것 역시 재정 목표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게 응답자 54%는 투자용 계좌를 오픈했다 하고요. 거의 비슷한 비율인 53%가 지금부터 이미 은퇴 자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X세대와 그 윗세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세월을 좀 보내왔고 또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느끼는 편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세대가 그러니까 X세대부터 해서 뭐 베이비 부머 그 그렇죠. 위에 이제 시니어들 지난 20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네. 89% 10명 가운데 거의 9명 꼴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재정 결정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34%는 만약 결정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하고요. 네. 그리고 66%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모아둘 걸 하고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61%는 투자를 조금 더 일찍 할 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네, 항상 후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가장 의미 있는 개인 성공의 의미도 알아봤다는 소식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인생의 성공,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63% 가장 많은 비율이 건강을 가장 중요한 인생 성공 열쇠로 꼽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59%는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들었습니다. 네. 이건 다른 금전적인 부분을 중요시한 것보다 비율이 더 많은 거였는데요. 안정적인 소득은 전체 응답의 51%였고요. 네.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건 응답자 47%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케첩이 이렇게 귀하다는 소식이에요. 네, 혹시 음식점 가셔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점을 언제 가봤어요? 네. 뭐 저 햄버거 사러 가도 케첩 달라 그러면 항상 잘 주던데. 저도 특별히 이걸 느끼진 못했는데요. 사실 너무 흔히 볼 수 있고 봤기 때문에 이 귀한 걸 못 느끼고 믿기지 않는 소식인데 월실저널이 처음 이 케찹 패킷 있죠. 그러니까 일회용 포장된 케찹. 그 공급이 현재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이후 많은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뭐 프렌치 프라이나 햄버거 먹을 때 앞으로 케찹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니 케첩이 왜 부족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팬데믹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음식점들이 이제 실내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다 투고나 그 딜리버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케찹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네. 가장 케찹을 많이 판매하는 하인즈 케찹 제조하는 크래프트 하인즈 측은 배달과 포장이 폭증하면서 일회용 케찹 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일회용 포장 케첩을 지금 대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 네네. 이 지난해 일회용 그 포장을 담은 케찹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담긴 케찹을 대체했고요.
하인즈사는 이런 경향에 맞춰서 생산 라인도 이미 교체했다고 해요. 네. 일회용 포장에 담긴 케찹 생산량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근데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하인즈사는 25%나 생산량을 늘려서 1년에 120억 개 이 포장 케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들 요구에 따라서 손을 대지 않고도 케찹이 나오는 그런 용기를 개발 중이라 하고요. 지난해 1월 대비 일회용 포장 케찹은 가격만 해도 이미 올랐는데요. 13%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이런 프렌치 프라이에 케찹 없이 내놓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대안까지 찾고 있는데 사실 그 케찹 대표 브랜드가 하인즈잖아요. 하인즈죠. 근데 그 하인즈를 못 찾아서 이제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긴 요즘에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시킬 때 케첩 달라 그러면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줄긴 줄었네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한 묶음 그렇죠, 주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줄긴 줄은 모양이네. 케첩 외에 팬데믹으로 품귀 현상을 겪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화장지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뭐 네. 근데 요새는 뭐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번엔 또 반도체 부족 소식도 많이 그렇죠. 나왔고요. 네. 이 밖에 실내 운동기구, 펠로튼 바이크 같은 것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가져왔죠. 네. 그리고 그 세계 무역 물량의 12% 정도가 지나다니는 수에즈 운하가 거대한 컨테이너에 그 일주일 동안 가로막힌 것도 뭐 커피나 가구 같은 그런 공급 부족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팬데믹 초반에는 그 러빙 알코올이 그렇게 사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공급이 뭐 언제 배달이 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서 가서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선반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요즘은 특별히 그렇게 부족한 걸 마켓 갔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